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시 입시를 끝내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진학하게 된 고3입니다. 원했던 대학에부터 기뻐한 것도 잠시 앞으로의 대학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가 정말 걱정입니다. 아무리 제가 생명과학을 좋아해서 생명과학부를 진학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밥벌이, 즉 취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산님의 블로그를 정독하고 다른 생명과학 전공자분의 사이트를 오가며 다음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생명과학부 학부 졸업 유망하지 못함. 못해도 석사 박사까지는 해야 취업의 폭 넓어짐. 단 고학력자의 경우 일자리 제한, 학부 명문대 출신 경쟁. 1번에 대해서는 대입 전에도 얼추 들은 바가 있어 적어도 석사까지는 한다는 계획이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수많은 생명과학 전공자분들에 비해 경쟁력이 없기는 매한가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생명과학에 더불어 화학을 복수 전공하고 대학원도 화학과 생화학과 쪽으로 지원하면 생명과학 전공의 생명과학 석사보단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직 견문이 좁은 저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찬님께서는 다음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번 학부에서 복수 전공이 취업 시 장점으로 적용되는지 혹 아닌지, 그리고 생명과학 플러스 화학 복수 전공에 대해 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번 생명과학부 학사, 화학과 석사의 경우 취업의 폭은 어떠한지, 화학과 석사를 땄을 때 생명과학과 석사를 비교할 때 장점 혹 단점은 무엇인지, 생명과학과에 화학과 복전한 학생이 화학 관련 대학원을 진학은 할 수 있는지. 3번 생명과학과를 학부서 진학하면 최소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데 그래도 학부 수신이 큰 영향을 줄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말이든 괜찮으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머리 터질 것 같은 예비 학생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상담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 위주로 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화학 복수 전공을 하시면 일단은 학사 취업이 가능한 직장의 폭을 석유화학 업계까지 넓히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석사 이상의 학위가 보통은 필요합니다. 자연과학 대학의 대부분의 그 학사 졸업자들이 학사 학위만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학부 졸업자를 뽑으려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엔지니어들을 뽑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지니어들이란 말 그대로 공학을 전공한 이제 학부 졸업생들을 뽑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요.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일단 화학과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보통 분석원의 직무를 이제 맡으실 분을 신입으로 간혹 뽑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채용 공고가 뜨면은 이제 학부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석사 졸업생들까지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에 학부 졸업장만 가지고 들어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시고 따라서 이제 석사를 받으시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 레벨에서의 복수 전공보다는 석사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학 전공자 자체가 이제 그렇게 잡수요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연과학 계열 이제 화학 전공을 석사 이상을 하지 않고 단순히 학사 졸업만 하는 경우에는 일단 신규 채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보통 채용이 난다고 하면은 보통 신입보다는 분석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학부 졸업만으로 이제 취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석사 이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취업의 폭이 어떤지, 그리고 화학과 석사를 땄을 때의 장점이 뭔지를 물어보셨는데, 일단 취업의 폭은 분명히 넓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생명과학 분야랑은 다르게 화학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업계를 기점으로 해서 뭐 반도체나 식품이나 뭐 일단 분석이 필요한 분야,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연구 분야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의료 쪽이라든지 아니면 제약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한이 되는 그런 생명과학 분야 석사보다는 아무래도 좀 여러 분야에서 모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석화 업계만 해도 사실 꽤 넓거든요. 이런 분야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연구원으로서 지원을 하든지 분석원으로서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 가능한 직장의 풀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의 석사를 모집하는 그런 직군에도 보통 이제 화학 분야의 석사를 이제 전공한 분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 가능한 직장의 풀을 넓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 이제 그 화학과를 복전한 생명과학과의 화학과를 복전한 학생이 화학 관련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지, 또 석사 진학 시에 뭐 학부 출신이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전에 여러 글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대학원의 교수님의 의향입니다. 학생이 아무리 성적이 좋고 또 출신 학부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스펙도 좋다라고 할지라도 교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학생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학생이 가진 스펙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수님이 뽑고자 하면 무조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고자 하는 연구실에 교수님을 먼저 컨택을 해서 한번 교수님과 얘기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이 본인이다 라는 걸 어필을 잘 하셔서 이제 교수님이 이 학생은 필요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설득을 한다면 뭐 나머지는 쉽습니다. 본인이 대학원에서 모집에서 요구를 하는 학점이라든지 각종 스펙들을 미니멈을 잘 맞추시면은 교수님이 알아서 뽑아주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예를 들어 당신은 뭐 우리 대학원 랩실에 별로 이렇게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식의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 뭐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죠. 본인이 해당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뭐 어떤 이유든 뭐 본인의 나이든 전공이든 출신 학교든 뭐 어떤 이유든 교수님이 뽑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동안의 준비가 시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낭비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컨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의 의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원 랩실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랩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정말 고스펙자들, 뭐 학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뭐 분야의 연구실이라고 할지라도요. 해당 교수님의 성격이라든지 뭐 해당 연구실의 성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대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학원 같은 경우는 미달인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가 뭐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줄 서는 그런 대학원도 있습니다. 물론 학점은 좋으면 무조건 좋겠죠. 근데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먼저 컨택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의향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 답변이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예, 진로 선택은 항상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